지난해 우리 군은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이 다른 경쟁사 제치고 로키드 마틴 선택한 건요. 이 로키드 마틴사에서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 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을 해보죠.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진성준입니다. 한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대당 가격은 1,211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대당?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대 구입한 거죠? 총 40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7조 3,418억 원이 총 사업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때 경쟁사 다 제치고 미국의 F-35A가 결정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 지원 약속이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13년에 1차 기종 선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3개의 기종이 경쟁을 했는데 F-35A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고 F-15SE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고 또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기종이 있었어요. 유로파이터 있었죠. 이 3개의 기종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당시에는 F-15SE로 1차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비행기가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미래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군 안팎의 여론이 아주 비등했고 그래서 심지어 전직 그 공군 장성들이 청와대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F-15SE로 선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하기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복을 합니다. F-15SE가 선정됐다가 탈락하고 다시 F-35A로 수의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넣을 기술을 로키드 마틴이 우리가 이걸 주겠소 하는 바람에 굉장히 득이 됐다면서요, 로키드 마틴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키드 마틴이 F-35A라고 하는 기종이 결정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은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들도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럼 어쨌든 로키드 마틴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왜 안 지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차 기종 선정을 할 때에는 로키드 마틴도 충분하게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탈락된 다음에 다시 2차로 선정될 때에는 이게 구별이 돼요. 이른바 TAA1이라고 하는 21개 기술은 이전을 하는데 TAA2에 해당하는 4개 핵심 기술은 이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나누어지게 됐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21개 기술은 이전해 줄 텐데 핵심인 4개는 우리가 못하겠다. 네. 이미 이때 계약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4개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의 설명에 의하면 그 4개 기술은 로키드 마틴 측에서도 애시당초부터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할 때 미국 정부가 기술 수출을 승인한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이전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합의하면서 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를테면 조건이 달린 약속을 받아서 합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4개 핵심 기술 그러면 없이도 어떻게 우리 한국형 전투기 만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핵심은 이렇게 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아주 기술적인 요소들이 관건적인 문제예요. 이 기술을 넘겨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이 서로 비행기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통합 기술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부족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전받아야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뭐 계약 위반이다 하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환불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건가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이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하면서 예. 요 4개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했었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는 할 말이 없는 거군요. 그때도 로키드 마틴이 이 4개 기술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승인 안 할 거니까 우리가 넘겨준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 방위사업청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아서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승인만 하면 우리가 넘겨받는 것으로 하자라고만 합의를 했을 뿐이지 그거를 넘겨주지 않을 때는 어떤 이를테면 벌칙을 물린다,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행 조치를 약속한다 이런 각서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거군요. 예. 4개 주면 좋은데 핵심 기술 주면 좋은데 미국 정부가 승인 못하면 우리 못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뭔가 더 액션을 그때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정부가 이미 4개 핵심 기술을 넘겨받는 것, 그중에서도 특히 그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을 넘겨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이고 다른 수가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와서 이것을 개발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깝네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F-35A 얘기를 먼저 했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진 의원님. 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맞아서 국군 장병들한테 격려 카드, 특식을 전달하고 또 휴가도 1박 주기로 했습니다. 네. 뭐 장병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당신의 사재를 털었거나 아니면 청와대 예산으로 이런 격려 카드와 특식을 전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었고 국방부 예산? 또 군에서 일으키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될 돈의 일부를 떼어내서 특식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 돈으로 또 어차피 국민에게 돌아갈 돈으로 대통령이 생색을 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그러니까 군에서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 12억 원이 특식 제공으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 특식 제공으로. 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은 올해 예산은 모두 1,038억 원입니다. 그중에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일부를 12억 원을 빼서 특별 간식으로 준다 이런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런 예산 전용에 대해서 기재부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그리고 뭐 12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의 일부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런 방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전용 승인을 받았는지 이른바 예산 전용 승인 시점은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예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뭐 사재를 내놓는다든지 하면 훨씬 더 감동이 컸을 텐데 어차피 우리 국민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돌려줘야 될 돈에서 장병 간식을 줬다고 하니까 이건 좀 대통령이 너무 생색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 제기였던 거군요.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가 이 특식 홍보하면서 청와대 측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 격려 카드와 특별 간식을 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 하사라는 단어를 두고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하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주권의식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다. 청와대 오히려 표현.
청와대 참모들이 좀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877님 같은 경우는 무슨 왕조시대냐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의도가 좋으면 됐지 뭐 그거 갖고 시비 거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어지네요. 아, 여기까지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진성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